자, 첫 번째 설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썰방 일찍 가려고 했는데, 잠깐 오해가 있어서 풀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네요. 뭐, 사람이라는 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사람끼리 대화한다는 게, 서로 이제 접점을 맞추고 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게, 사람들하고 뭔가 오해가 있을 때 이게 푸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일은 하다 보면 늘고, 뭐, 우리가 하는 뭐, 그 일이나 어떤 그런 것들은 시스템 같은 것들은 잘 변하지 않잖아요. 원래 했던 대로 하면 되는데 사람은 변하니까 변수가 많고 하니까. 그리고 내가 이런 반응을 준다고 해서 또 상대방은 또 그렇게 또 나오는 게 아니니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 영상을 최근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성적으로 판단해라,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라, 객관적인 마인드 가져야 된다, 메타인지 해라, 이 말씀을 정말 지겹도록 들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요즘 영상 전부 다 이성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이 말씀을 정말 여러분들한테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 아, 붕어 형 또 그 얘기야? 좀 일점 아시지? 꼰대같이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예, 꼰대 맞습니다. 꼰대니까 같은 얘기 계속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만 할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주제만 살짝 다르고 뉘앙스만 다를 뿐 계속 얘기할 겁니다. 왜냐, 아직 우리나라가 지금 이성이 아니라 감성이 판치고 있어요. 감성이 판치고 있어. 지금 나라가 이제 비정상이잖아요. 비정상으로 돌아가는 게 많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성보다 비이성, 즉 감성적인 마인드가 세상 전반을 흔들고 있기 때문이죠. 일단 법과 규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성적인 판단이 있어야 되잖아. 이성이 바탕이 되는 거거든요. 법이라는 게. 법은 지극히 이성적이에요. 우리나라는 법질서 안에 사는 나라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자꾸 감성적인 마인드로 이제 법질서나 기본적인 사회 규범을 굉장히 흔들어요. 흔들어.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이렇게 뭔가 이성적이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넌 왜 그렇게 사람이 감정이 없냐? 넌 그렇게 왜 이렇게 냉정하냐? 넌 왜 그렇게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냐? 안 이롭게 보냐? 이게 안 이롭게 보는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너무 사람들이 감성적인 마인드가 보니까 댓글도 보면 감정을 넣고 적는 댓글들이 많아요. 네, 많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감성적인 마인드로 내가 이득을 보고 살아가는데 도움을 얻으면 모르겠는데 도움은커녕 손해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손해와 잘못된 선입견을 만들어줍니다. 지금 뭐 특정 계층 뭐 편가르기 하는 것도 있고요. 편가르기 하는 것도 있고 이슈 같은 거 저한테 얘기하라고 하잖아. 제가 그걸 왜 얘기해? 그리고 뭐 얼마 전에 아니죠. 어제 그 사건도 그렇고, 사건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전혀 이성적이지 못해 사람들이. 우리는 현실적인 동물이에요. 현실에서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먹고 살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현실 사회를 이제 경험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라는 게. 아무리 사이버 사회가 발달한다 하더라도 인간이라는 게 필드에서 넘어지고 부딪히고 하면서 경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잠 안 오시죠? 내일 출근해야 되잖아요.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왜 잠이 안 올까? 그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현실 사회에서 이 부딪히고 적응한다는 게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나도 적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특히 월요일 같은 경우에.
물론 이성적으로 살아도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손해를 볼 수 있는데 적어도 이성적으로 살면 약간의 손해만 본다는 거예요. 약간의 손해만. 근데 지금 사람들이 손해를 많이 보고 있어. 이 감성적인 마인드 때문에 세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예, 본인들 느낄지 모르겠지만 이것저것 경제적으로 그리고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손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전혀 통용되지 못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요. 되도 않은 얘기를 한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성적인 마인드를 가져라는 게 그래야 왜 제가 이 가지라고 하냐면 그래야 주변 사람들이나 어떤 정신적인 비정상적인 상황에 내가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봐봐요.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그 새벽이라는 그 사건 때문에 주말에 제대로 쉬지도 못했잖아. 안 그래요? 우리나라가 보면 사람들이 너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알려고 그래.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다 알고 다 훈수하려고 그래요. 훈수라는 것도 제대로 알고 해야 되는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훈수를 해요. 그리고 너무 많이 알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걸 너무 많이 알려고 그래. 안 좋은 거를. 그리고 이거를 이제 겉으로 얘기해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자, 여러분들한테 그 사건을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정보의 홍수를 하더라도 막상 건질만한 정보는 없습니다. 제가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정보라는 게 누구나 다 볼 수 있으면 그건 정보가 아니라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정보의 홍수는 누구든지 24시간 360을 원하는 대로 다 볼 수 있어요.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지금 보면 여러분들 왜 우리가 예전에는 이런 검색창 인터넷 없을 때는 도서관 같은 데 자주 찾으면 그게 다 지식이었어요. 왜냐? 사람들이 그걸 다 안 보니까. 도서관 같은 데서 이제 서적 같은 빌려가지고 내가 혼자 보면 내가 많이 알고 있었어. 그걸 써먹을 수 있는 게 많이 있고. 근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게 그런 이제 관련 정보들이 이제 인터넷 블로그나 유튜브나 카페 같은데 무주공사는 퍼지기 때문에 누구나 다 보기 때문에 이제 그거 안다고 해서 내가 뭐 많이 안다 그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뭐냐면 그런 이제 인터넷 기사들이 많고 좀 난잡한 내용들이 많은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거를 거르지 않고 다 본다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은 뭐냐면 그런 거예요. 딱 봐야 될 것만 보고 거기에 대해서 맹신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요즘 인터넷 기사들 중에 신뢰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내가 그냥 보지 말라고 한 이유가 그런 거예요. 봐봤자 여러분 인생에 도움되는 게 별로 없다고. 이거 본다고 여러분들 내일 뭐 출근길이 가벼워진다거나 일하는 게 즐겁다거나 여러분들이 어떤 경제적인 어떤 공공을 해결해 주지 못해요. 오히려 짐만 잔뜩 안고 가는 거죠. 한번 생각해봐. 스마트폰은 맨날 기사 보는데 뭐 다 보면 안 좋은 얘기 하죠. 안 좋은 얘기. 좋은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얘기. 왜냐하면 그 기사에 나와 있는 것들이 안 좋은 내용밖에 없거든요. 음. 그러면 본인한테 종국적으로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정신건강을 여러분들 잘 다스려야 된다고. 눈에 얘기하죠. 육체적인 건강도 중요하고 물질적인 건강도 중요해. 육체적인 건 당연한 거고 근데 물질적인 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개개인마다 한계가 있어요. 돈을 벌 수 있는 범위라는 게. 우리가 다 부자가 되지 못해. 근데 꼭 부자가 안 되더라도 어떻게 우리가 일을 하면서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먹고 살면. 어떤 직업을 가지고 간에
네, 먹고 살면 됩니다. 먹고 살면서 누구한테 피해 안 주고 미래 대비 잘하고 하면 돼요. 음. 사람들이 지금 만족 못한 이유도 자기 인생에 대해 몰입을 하는 게 아니라 몰입을 할 줄 몰라. 한국 사람들은 남의 인생 쳐다보느라 몰입을 할 줄 모르죠.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것도 내가 몰입을 해야 볼 수 있는 거야. 몰입 못하니까 자꾸 자기 인생에 만족 못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객관적인 판단이 있어야 나 자신만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나 자신만의 어떤 인생을 구축을 할 수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한국 사회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뭐냐면 가난한 자든 보통 사람이든 서민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다 똑같이 살려고 그래요. 다 똑같은 거 하려고 그래. 이게 문제예요. 다 아파트 살고 싶어 해. 근데 아파트 못 살거든요. 능력은 안 되는 사람도 좀 많이 있고 살다가 잘못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아파트 안 살아도 되는 거잖아. 그리고 결혼이라는 것도 다 결혼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뭔가 있잖아요. 잘 살든 못 살든 결혼 다 해야 되는 거고. 학원 다 보내야 되는 거고. 대학은 다 가야 되는 거고. 군대도 다 갔다 와야 되고. 차도 좋은 차 가지고 있어야 되고. 다 똑같이 해야 된다는 뭔가 강박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공통적으로 뭐 저 차를 타고 저런 차를 젊은 사람들이 많이 타고 다니는데 난 없어. 그럼 그거 자체가 불행이 되는 거예요. 불행이 아니거든요. 그냥 난 당장 저 차가 필요하지 않고 내 능력이 저 차를 몰 만한 상황이 아니니까 안 타는 것 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많은 한국 사람들은 저걸 불행으로 받아들여요. 나는 왜 부모님한테 좋은 거 못 물려받아가지고 나는 왜 공부를 못하고 좋은 직업 못 가져가지고 아직도 저런 차를 못 모는 걸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면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거 있죠. 카푸어도 어떻게 보면 뭐 여자 꼬시려고 이제 카푸하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게 있냐면 그런 거예요. 남들하고 어떤 비슷한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무제한 차를 뽑는 거야. 카푸어카면 여러분들 무조건 외제차만 뽑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자기 능력에 맞지 않는 오버되는 범위의 차를 뽑는 것도 카푸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K5 같은 거. K5 신형가도 비싸거든요. 비싸요. 근데 돈이 없어. 월급을 200밖에 못 받아요. 근데 K5 프로를 뽑았어요. 보험료까지 하니까 4천만 원 돼. 난 돈이 없어. 돈 없어 여러분 차 뽑아주거든요. 저 자동차 이제 영업사 가면 차 뽑아줍니다. 예. 60개월 할부하면 캐피탈을 얹잖아요. 그러면 달마다 70만 원 이상이야. 내가 그 차값만 차에 들어간다면 70만 원 이상이에요. 그리고 기름값도 내야 되고 차에 이제 비주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유지비도 내야 돼. 그러면 차에 나가는 거면 100만 원 넘어요. 근데 차값만 내는 게 아니잖아. 뭐 이제 요금도 내야 되고 밥도 사 먹어야 되고 뭐 데이트도 해야 되고 하면 없어요, 여러분. 없다니까. 그래서 당연히 돈이 없으면 내가 지금 능력이 안 되면 차를 안 뽑을 수도 있는 거고 좀 좁은 집에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한국 사람도 어떻게 생각하냐? 남들 저 나이 때 되면 뭐 K5 뽑는데 적어도 K5로 소나타 뽑는데 나는 왜 못 뽑냐?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게 내가 봤을 때는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판단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없으면 없이 산다고 그러니까 내가 차를 안 뽑고 산다고 뚜벅이라고 뭐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뭐 여자분들한테 뭐 인정 못 받겠지. 그럼 그런 여자 안 만나면 되는 거야. 어. 남자도 그렇잖아. 뭐 여자를 만나면 차 있어야 된다. 그런 차 따진 여자를 안 만나면 되잖아. 물론 그렇게 하면 여자를 만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렇게 차가 없으면 여자들 안 만나주니까 이렇게 하잖아. 왜 그걸 맞춰주려고 그래? 자기들이 뭐 다리가 어디 뭐 거동이 불편한 것도 아니잖아요. 남자를 뚝기 그런 거 다 맞춰주고 산다는 걸 기본 덕목을 알고 있으니까 여자분들이 눈이 높고 기고만장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눈이 안 젖혀지는 거예요. 그걸 맞춰주니까 그거를 떠받들어 주니까 하는 겁니다.
왜 그런 것까지 맞춰줘 가면서, 내 능력이 또 맞지 않은 거 막 뽑아가지고 막 그렇게 해요. 맞추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다고 그런 여자들이 꼭 대단할 것 같습니까? 괜찮은 여자일 것 같아요? 여러분 눈엔 이쁘다고 다 괜찮습니까? 이쁘고 몸에 좋으면 다 직업 좋은 거 가지고. 아니잖아, 여러분. 이뻐도 고민 여자도 많잖아요. 통장 잔고 바닥인 사람도 많잖아요. 자기 외모에 투자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그런 것들 왜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여자분들이 좀 싫어할 수도 있는데요. 맞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내 능력이 안 되면 그 안에 맞춰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살면 아 부모 형 그러면 저는 여자도 안 만나고 그냥 혼자 살아야 되는 거야. 아니 나중을 바라본 거지. 나중을. 당장 내가 안 되는데 억지로 막 이것저것 하라는 게 아니라 봐가면서 하라는 거죠. 봐가면서. 네. 아무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정신이 사나워요. 여러 가지로 이 대한민국이. 예. 어지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에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성을 좀 탑재했으면 좋겠고 객관적인 마인드 세상을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게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예,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흔들릴 경우 많아요. 이게 괜찮습니다. 하면 돼. 이게 계속 습관 넣이고 하면 돼. 습관을 만들어 놓으면 괜찮아요. 습관을 만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감성적인 마인드 세상을 보는 사람과 이성적인 마인드 세상을 보는 사람의 또 갭 차이가 많이 벌어질 거예요. 감성적인 마인드로 보는 사람들은 현실 생각 안 하고 자꾸 이제 나자빠지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사건처럼. 그런 사건이 일어나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영상을 보는 분들만큼이라도 전 여러분들이 뭐 성공해라 잘되라 이런 것보다 여러분들이 자빠지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불행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억울하니 안 겪었으면 좋겠다. 난 그 마음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예. 손해는 안 봤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뭐 큰 이득을 보고 살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이 뭐 이제 가지고 있는 환경에서 손해 보고 침해 당하면 안 된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더 가지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지 않는 게 중요해요. 잃지 않는 게. 서민들은 더 가지려고 하다 잃는 경우가 더 많아요. 내가 이제 소직이 모셔놨던 걸 다 날려버리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이지만 알고 보면 남의 떡이 나보다 작습니다.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꾸 남의 떡 보지 마세요. 내가 가진 떡만 보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